예, 안녕하십니까. 아태혁명교 교우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제4부 합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전에 음양오행, 청간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 청간지지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완벽하게 다 이해하시고 또 암기해야 될 사항은 다 암기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합과 충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번 입문자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내용들로 빨리빨리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중요한 사항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 이렇게 파고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자 분들께서는 일단 한 바퀴 도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시고요. 이제 처음에 공부하실 때도 어떤 그런 점을 이제 유념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광자의 차례입니다. 일단 먼저 합과 충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간합, 청간충, 그리고 지지합, 지지충, 그리고 지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충, 실제로 합충을 어떻게 이제 사주팔자에서 해석을 하는지 또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정도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과 충이란 무엇인가? 일단 정의를 볼까요? 정의 보면 천간지지 간의 상호 작용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과 충, 뭐 형 이런 것들은 천간은 천간끼리 그리고 지지는 지지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제 생극제와 음양오행 그리고 청간지지 코드 간의 생극제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당연히 또 청간끼리 또는 지지끼리 이렇게 상호작용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하지만 합과 충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청간은 청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또 이제 지지에 지장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지에 청간의 성분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의 지장간이 투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충을 한 것까지 뭐 고려하면 청간지지가 합충이 전혀 뭐 별개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입문자분들께서는 청간은 청간끼리 합충 그리고 지지는 지지끼리 합충한다. 일단은 이제 요렇게만 일단 아셔도 됩니다. 먼저 합을 볼까요? 합은 이제 합할 합자죠. 그래서 이제 천간끼리 또는 지지끼리 서로 간의 이끌림이다. 그리고 어울림이다. 그리고 서로 화합하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천간합 또 지지합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떤 청간끼리 합하는 어떤 페어가 있고 어떤 지지끼리 특정 지지끼리 서로 합하는 그런 페어 쌍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이라는 것은 어떤 화합하려는 성질, 이끌림, 어울림 그리고 이제 합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오행의 기운을 어떤 생성시키려는 그런 힘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목하고 기토가 합을 하는데 이제 합이 제대로 됐다 했을 때 이제 토의 성질을 이제 새롭게 생성시키려는 그런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합의 성질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충을 볼까요? 일단 충은 충돌할 때 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그래서 이제 청간 지지 간의 충돌이다, 어떤 부딪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충도 이제 천간끼리 그리고 지지도 지지끼리 어떤 충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극제화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극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서로 목이 토를 극하고 또 화가
금의 성질을 극하고 이런 것들 극하는 성질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충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부딪힘, 두 기운 간의 충돌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극하는 경우는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뭐 이기려고 한다, 뭐 제압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가 강하다면 충이라는 거는 서로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싸운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밑에 나오는 말인데 합과 충은 변화 변동의 힘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사주 입문자분들이 합은 합하니까 뭐 되게 좋은 거 아니냐, 뭐 화합하고 막 이러니까 어울리고 이끌리고 이러니까 막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충은 기운 두 개가 뭐 부딪혀서 막 충돌하고 이런 거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합은 좋고 충은 뭐 나쁘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합과 충은 어떤 변화 변동, 그 사주팔자 주인공의 어떤 인생이나 심리나 어떤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 변동의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항상 긍정적일지 아니면 또 항상 부정적일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리고 어떤 사주팔자 구조인지 그리고 어떤 운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합과 충은 그 사주팔자를 변화 변동시키는 그 에너지의 어떤 근원이다. 요렇게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 변동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좀 뭐 확실하게 일반화해서 확실하게 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요렇게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천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천간의 합과 충. 일단 천간 합이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간 서로 간의 이끌림이다, 어울림이다, 화합이다, 뭐 그리고 또 새로운 기운을 생성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천간에는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딱 있죠. 예, 혹시 다 외우셨습니까? 제가 지금 천간지지 쓰는 법까지 보너스 영상으로 제가 영상 올려놨는데요.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획순까지 쓰는 법까지 잘 외우시고 또 천간지지가 어떤 의미 갖는지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합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딱 반으로 딱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있는데 이거 딱 잘라보세요. 반으로 자른 다음에 요거를 위치를 딱 이동시키면 이렇게 한 쌍씩 나오죠. 페어가 나옵니다. 갑기, 합 이렇게 페어가 나오고 을경합 이 쌍이 나오죠. 병신합이 나오고 정임합이 나오고 무게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간합은 바로 이 5개의 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죠. 천간 10개 쫙 순서대로 늘여놓고 반으로 딱 잘라서 처음부터 딱 이렇게 자리를 맞춰가지고 보면 5개의 쌍이 나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 한번 원주에다가 그 천간 코드를 넣고 한번 볼까요? 지금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이렇게 그 하나의 십각형에다가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천간도 마찬가지고 지지도 마찬가지고 결국 계속 순환 운동을 하는 거죠. 주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는 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이렇게 원으로 딱 표현했을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하고 기토가 합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하고 기토가 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기운을 생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의 기운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간목의 기운, 기토의 기운이 합이 되면 두 개의 기운이 모두 토의 기운으로 약간 변토되는 그런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이전 강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뭐 합이 불화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결합강도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그래서
이게 갑목하고 기토가 합하면 무조건 합하는 것이 아니라 합이 거의 안 될 수도 있고, 합이 되더라도 그 결합 강도, 100%의 어떤 결합 강도로 합을 해서 또 그 합을 한 것이 토의 기운을 나타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30%, 40%의 어떤 결합 강도만을 가질지, 이런 거는 사주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을목을 볼까요? 바로 마주보고 있죠, 경금하고. 을경합 금이 됩니다. 그리고 병화하고 신금 합을 하죠. 병신합 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화도 바로 마주보고 있는 임수랑 또 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임합 목이 됩니다. 또 무토도 개수랑 합을 하죠. 그래서 무게합 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왜 이제 간목하고 기토가 합을 하냐, 을목하고 경금이 왜 합을 하냐, 그리고 왜 이런 갑기토, 을경금, 병신수, 정임목, 무게화, 요렇게 이제 하필 왜 이런 오행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이런 어떤 오행들로 변화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고서에 뭐 내경이라든지 뭐 하도, 낙서, 이런 어떤 고서, 그 외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원리를 탐구한 책들에서 이제 설명을 해놓긴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것들이 사실 궁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벽히 이해하신 분들도 적을 뿐더러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한 것들이 과연 그 이론이 맞냐라고 했을 때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청간합, 그리고 뭐 청간충 또는 지지합, 지지충, 지지형, 이런 것들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그 원리대로 하려면 약간 변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운명교에서 생각하는 어떤 구성 원리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 먼저 말씀드리면 되게 혼동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어떻게 그걸 활용하는지, 효과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간도 마찬가지고요. 합충, 뭐 지지합충도 마찬가지고, 그 구성 원리보다는 실제로 이런 게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간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기토, 을경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요런 어떤 그 천간의 합을 설명할 때 이 물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뜨뜻한 대지에다가 물 한번 쫙 뿌리면 불꽃이 타다닥 나지 않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물상을 통한 어떤 청간합의 어떤 구성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 이 정당성,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그거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이제 그 말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이런 어떤 구성 원리는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문자 분들은 일단 그것까지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그거를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약간의 의문이 많이 발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이 뜯어 고쳐야 될 어떤 그런 당위까지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예, 그럼 청간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청간충. 청간충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보시죠. 정의를 볼까요? 천간 서로 간에 충돌이다, 부딪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양 오행들이 각각의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성질들이 서로 합하거나 충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간목부터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자기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서 자기 오행에서 네 번째 되는 위치의 오행이랑 충을 한다. 그래서 간무충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네 번째 을목을 볼까요? 을목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을목은 기토랑 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간충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갑무충, 갑경충, 을기충 뭐 이런 식으로요. 정신충, 정계충 다 네 번째 위치겠죠. 무임충 이렇게. 무토 한번 볼까요? 무토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위치에 또 임수와 충을 하죠. 자, 요것도 우리 그 합에서 본 것처럼 원주에다 한번 청간 코드를 나열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충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럼 그 연결할 수 있을까요? 서로 마주보고는 있는데 완벽하게 마주보고 있지는 않죠? 네, 갑무충 됩니다. 무토는 또 임수랑 또 충을 합니다. 예, 임수는 병화랑 충을 하죠. 예, 병경충, 갑경충, 을기충, 예, 기계충, 정계충, 정신충, 을신충 이렇게 이제 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간은. 그래서 이제 청간충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게 좀 이게 극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오행 생극조에서 목극토 하죠. 근데 목극토 하는데 이게 또 패턴이 같은 양입니다. 음양 중에. 아까 합은 어떻게 됐어요? 합은 어떻게 됐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음양이 달랐죠? 예를 들면 갑기합이면 마주보고 있죠? 그런데 음양이 다르니까 합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간충도 음양이 같을 때 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극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럼 병화를 볼까요? 화죠? 화는 뭐를 극하죠? 금을 극하죠? 근데 금을 극하는데 이 병화가 양이죠? 그러면 이 양금은 뭐죠? 양금은 또 경금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랑 경금이랑 극한다, 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청간의 충 이제 볼 때 이건 단순히 극하는 거다. 예? 갑무충은 단순히 갑이 무토를 극하는 거지 이건 충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밀하게 충과 극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사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해도 무방한데 이제 아태 운명교는 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하고 무토도 음양이 같기 때문에 서로 이제 충을 한다. 뭐 또 갑목이 무토를 극하기도 하지만 서로 이제 갑목하고 이제 무토가 충한다. 이렇게 이제 아태 운명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리 법칙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듯이 뭐 주먹으로 벽을 세게 때려도 주먹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맥락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극 받는 쪽이 너무 이제 왜소하고 약하다고 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때리는 쪽이 이기는 거지만 이게 지금 맞는 쪽, 극 당하는 쪽이 어느 정도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때리는 사람도 아픈 겁니다. 쉽게 이제 생각하자면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 태초에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양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행보다 음양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갑목이 무토, 목이 토를 극하는 성질이지만 이 무토와 갑목은 음양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아태 운명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주 분석할 때 보면 충하고 극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엄밀하게 나눠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충이다 또는 이건 극이다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해도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닌 경우에는 별 무리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극하는 성질일 때 그리고 음양이 같을 때는 청간이 이제 그 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지지의 합, 충, 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합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끌림이다. 지지 서로 간의 이끌림이다. 어울림, 화합, 또 새로운 기운을 생성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합, 육합, 삼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육합부터 보죠. 그래서 육합이라는 거는 이제 6가지의 이제 합이다. 6가지의 이제 지지합이다. 그래서 이제 육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를 이렇게 또 원에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천간이건 지지건 이렇게 원에 이렇게 배열해서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국엔 이 천간 지지 코드라는 게 주기운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도는 그런 원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합을 먼저 보면 먼저 이렇게 자축합이 됩니다. 자축합이 돼서 또 새로운 성질을 합이니까 생성하려고 하죠. 그래서 토의 성질, 그래서 자축합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해합목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묘술합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묘술합화, 그리고 진유합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신합수 이렇게 됩니다. 네, 사신합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오미합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다. 엄밀하게 완벽하게 마주보고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서로 자축, 그리고 인해, 또 묘술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오행들과 이제 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오행의 성질을 이제 생성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자수와 축토가 사주에 있다, 또 붙어 있다, 이라고 했을 때 이 자수, 축토, 운에 의해서 뭔가 변화, 변동이 촉발됐을 때 자축 합이 돼서 이 자수, 축토 모두 토의 성질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 라는 겁니다. 또 인목, 해수 같은 경우도 인목이 해수랑 합을 해서 목의 성질을 좀 더 증폭시키는 그런 성질. 그래서 원래 인목은 인목이죠. 근데 해수가 인목과 합을 하면서 해수의 성질이 약간 원래 수인데 약간 목의 기운을 더 증폭시키는, 또 목의 기운으로 변목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묘술화 마찬가지죠. 진유합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신합수도 마찬가지고요. 오미합화 했을 때 이제 화가 된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입문자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일단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하고 실제로 다양한 사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원에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한번 써보시고, 육합은 이렇게 이제 합이 된다라고 이제 그려보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진유 이런 식으로, 오미합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육합을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변하는 성질 이런 것들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미화파 이런 것들은 외우기가 쉽죠. 제가 미토는 뭐라 그랬죠? 화의 성질을 가진 토라 그랬죠. 그래서 오화는 화니까 오미화 하면 화의 기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진유합금 이런 거, 사신합수 이런 거는 약간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신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화의 성질을 가진 금이다라고 했는데 또 수로 변하죠. 그 자축토 이런 것들, 그리고 인해합목 이런 것들은 묘술 합화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일단 암기를 하시고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은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될 게 이제 나오는 건데, 아마 합충에서만 조금 고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들은 결국엔 다 음양오행, 어떤 생극좌 바탕으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합충은 조금 더
암기하는 노력을만 또 다른 거 공부할 때보다 더 가지시면 된다. 좀 더 노력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합을 볼까요? 이 방합은 뭐죠? 예, 같은 방위의 지지가 모인 합이다. 이렇게 되죠. 같은 방위. 이 방위라는 건 뭐죠? 예, 동서남북이죠. 그렇게 이제 같은 위치의 어떤 지지가 모인 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또 원주에서 한번 볼까요? 같은 방이면 북쪽 계열부터 볼까요? 해자축, 북쪽이죠. 다 수의 기운이 강한 성질들이죠. 그래서 해자축은 당연히 수가 됩니다. 자, 그럼 동쪽을 볼까요? 인묘진. 다 그 목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죠. 인, 묘. 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100% 목이고, 인목도 그렇고, 진토도 그렇고, 목의 성질을 가진 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묘진 합하면 목이 됩니다. 또 사오미는 이제 남방이죠. 또 사오미 합하면 당연히 또 사오미 화가 이렇게 됩니다. 신유술 볼까요? 신유술도 마찬가지로 서쪽이죠. 또 다 금의 기운을 가진 성질들이죠. 지지들이죠. 그래서 신유술 합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방합 같은 경우는 입문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제일 쉬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성질의 오행들끼리 결국엔 그 말은 또 같은 방이라 비슷한 방이라는 거죠. 비슷한 방이 모인 성질들끼리 이제 모여 있으면 합을 해서 수의 성질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묘지는 목, 또 사오미는 화, 신유술은 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쉽죠? 요거는 바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육합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방합은 3개가 나왔죠. 그럼 이게 2개만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사주팔자에 해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을 때 또 이것도 방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반합이라고 해서 3개 중에 2개만 있어도 다 합이 됩니다. 물론 3개 다 있을 때의 어떤 힘의 크기, 뭐냐면 해자축이 사주팔자에 월일시에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수의 기운이 뭐 100의 기운이라면 100의 기운이라면 예를 들면 사주에 해자만 있거나 아니면 자축만 있거나 아니면 또는 해수하고 축토만 있거나 했을 때는 그보다는 100의 기운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하지만 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합이라고 해서 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묘진 같은 경우도 인묘진 다 있으면 뭐 목의 기운이 만약에 100이라고 했을 때 인묘가 있을 때는 뭐 80, 뭐 묘진이 있을 때는 뭐 70, 그리고 인목하고 진토 있을 때는 뭐 60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반합 2개만 있을 때도 다 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어떤 계량적인 그런 차이는 정확하게는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느낌으로 사실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느낌, 이 정도의 기운,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거는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오미 같은 경우도 사화하고 미토만 있을 때 그것도 반합이 됩니다. 뭐 사주팔자에 사화하고 오화만 미토만 있을 때 반합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화랑 미토만 있을 때도 오미화 해서 방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방합도 3개가 다 있을 때 가장 힘이 센 거죠.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방합은 3개가 있으면 가장 힘이 세고 그 다음에 2개만 있어도 이제 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삼합을 볼까요? 이제 삼합은 말 그대로 숫자 3이죠. 그래서 지지 3개가 모인 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모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자수부터 가면 신자진 합수다. 신자진 삼합 하면 신자진 합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예, 사유축 금국이 되는 겁니다. 사유축 금국. 다음을 볼까요? 예, 인옷을 화국이 되는 겁니다. 인옷을 화국이 되는 겁니다. 인옷을 합화. 예, 마지막으로 해묘미, 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묘미, 합목이다. 이렇게 이제 총 4개의 삼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진, 자수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합으로서 지지의 원주상의 트라이앵글, 삼각형에 이루는 각각의 이제 원소들이 신금과 진금이 서로 협력을 해서 수의 기운을 증폭시키는 그런 이제 합이 이제 신자진 삼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유축 같은 경우는 뭘까요? 예, 유금이 중심이 됐죠. 결국 사화와 축토, 유금으로 이제 중심이 되는 트라이앵글을 사주상에 원주상에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유축, 합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이제 보시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중간에 글자들이 다 새로운 성질을 만드는 어떤 그런 오행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신자진 같은 경우는 자수가 수니까 수로 이제 변수되려는 성질. 그래도 또 사유축 합금 같은 경우는 유금이 금이죠. 그러니까 금으로 이 3가지 오행이 변하려는 성질, 변금. 예, 그리고 이제 인호술 같은 경우는 오화가 이제 불이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으로 인호술이 3개의 오행이 합을 했을 때 화의 기운으로 가려는 변화하려는 성질 정리가 될 겁니다. 또 해묘미 같은 경우는 묘목, 목이죠. 나무죠. 그래서 목으로 가려는 이 해묘미가 성립이 될 때, 합이 될 때 해묘미 합이 되면 목이다. 목으로 가려는 성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막 같은 경우는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해묘미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하시면 이 자, 오, 묘, 유 이 각각에 해당하는 오행의 성질로 변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왕지라고 하는데 이 위치에 있는 것들을 자, 오, 묘, 유 이 왕지라고 하는데 왕지의 어떤 그런 오행으로 삼합의 성질이 삼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오행이 이제 강한 증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주에 신금, 자수, 진토 쫙 붙어 있다고 했을 때 신자진 삼합이 되면 특정 운에서 충발이 됐을 때 사주 내 수기운이 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을 설명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기타 뭐 병존 이런 거 설명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신금, 자수, 진토의 각각의 에너지 100이라고 했을 때 100 플러스 100 플러스 100 하면 300이죠. 근데 이런 어떤 합을 통해서 증폭되는 그런 오행의 성질이 어떤 300의 이상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일단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유축도 마찬가지고 인호술도 마찬가지고 해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합을 또 역시 또 반합이 존재하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는 조금 뭐 의견이 여러 이론 학설 그리고 뭐 역학자 분들, 역술가 분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아태 운명교에서는 반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개만 있어도 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지가 없어도 합이 되냐 이렇게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뉠 수 있는데 아태 운명교는 합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임상을 보면 합을 한다고 보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임상적인 측면에서 아태 운명교에서는 왕집하신 삼합도 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 미토만 사주에 있어요. 또는 사주팔자에 해수만 있어요.
그런데 운에서, 연운, 대운에서 또는 월운, 일운에서 미토가 왔을 때 해수, 미토 합을 해서 반합을 해서 목의 기운을 생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 학파, 어떤 또 역술가, 역학자분들은 왕지 없으면 아예 삼합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 이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더 신뢰성을 갖고 보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이나 또 지인들 인생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하면서 자기만의 정답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태운명교는 이게 제가 아태운명교가 말하는 게 무조건 진리다 이렇게 이제 하진 않고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을 볼 때 반합, 삼합에서 왕지 빠진 반합도 있다고 보는 게 많이 맞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는 정도까지만 아시고 점점 실력이 쌓여가면서 어떻게 이제 나의 정답을 찾을 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임목, 술토 이렇게 합을 한다라는 거죠. 아태운명교에서는 사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화하고 축토만 두 개 사주팔자에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이거 하나 있었는데 운에서 하나 와도 반합이 되는 겁니다. 사축, 반합, 반삼합이 돼서 금의 성질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어떤 금의 성질로 변금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결합 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지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사유축이 유금이 없어요. 사주팔자에 유금이 없고 천간에 뭐 금의 기운이 많아요. 뭐 경금, 경금 내지는 뭐 신금이 뭐 많다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유인력이라는 그 단어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천간의 오행의 힘에 의한 유인력에 의해서 왕지가 없는 사축이라도 사유축 삼합의 기운이 거의 대등하게 이제 금의 성질을 이제 생성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입무자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뭐 모르셔도 되고 일단 삼합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해묘미 이렇게 입으로 발음하시면서 외우시고 각각의 오행들을 이렇게 생성되는 오행들이 있다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삼합과 방합의 비교. 그래서 삼합도 3개 지지 그리고 방합도 3개의 지지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아마 이 남자분들 중에 스포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농구라는 스포츠의 포지션, 플레이어, 선수들의 어떤 포지션의 센터, 포워드, 센터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드는 뭐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뭐 포워드 같은 경우도 뭐 스몰 포워드, 파워 포워드, 뭐 그리고 센터 이렇게 뭐 더 세부적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좀 더 제너럴하게 3가지 부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드다, 이 선수는 가드다, 뭐 이 선수는 포워드다, 뭐 이 선수는 센터다 이렇게 이제 선수 포지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포지션의 선수들의 역할과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가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빠르고 기민하고 볼 배급 잘하고 드리블 잘하고 이런 어떤 그런 특질이 강하다면 뭐 포워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볼 받아서 미들슛 뭐 잘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 센터나 어떤 파워 포워드를 도와주는 그런 플레이 어떤 그런 다방면에서 어느 정도 다재다능한 특히 스몰 포워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골 밑에서 리바운드 잘 잡고 뭐 그리고 수비에 조금 더 골밑슛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비 측면에서 그런 어떤 특질과 역할을 이제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구의 선수 포지션의 그 비유를 해서 설명하자면 삼합 같은 경우는 가드와 포워드와 센터가 모인 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대신에 이제 방합 같은 경우는 비슷한 특질끼리 모인 합이다. 가드 3명이 모였다든지 포워드 3명이 모였다든지 아니면 센터 3명이 모였다든지 이렇게 이제 방합을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더 강한 합이냐? 삼합이 강하냐? 방합이 강하냐? 이거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주팔자 구조와 월지의 어떤 월령이 차지하고 있냐, 또 대원 연운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삼합이 항상 방합보다 강하다 내지는 방합이 삼합보다 항상 뭐 강하다 이렇게 이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농구도 뭐 가드, 포워드, 센터 뭐 합을 했을 때, 선수 구성을 했을 때, 아니면 가드 3명 구성을 했을 때 어떤 팀이 더 유리할 거냐라는 것은 솔직히 알 수가 없죠. 뭐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코치가 또 누구냐에 따라 승패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각각의 선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들이냐,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 가드 3명이 뭐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센터가 뭐 3 센터가 더 유리할지는 뭐 농구 잘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합과 방합의 차이를 이해하자면 여러분들 사주 입문자분들이 그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지지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청간, 이제, 합, 청간, 충,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지지 합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원주상에 지지 충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잠깐 동안이라도 지지 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제가 잠깐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셨나요? 일단 먼저 자수부터 볼까요? 예, 좌우충. 바로 마주보고 있죠? 축토는 어떻게 될까요? 미토랑 또 마주보고 있죠? 충미충입니다. 임목은 네, 신금하고 또 마주보고 있죠? 인신충입니다.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다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 지지는 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을 딱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패턴을 혹시 발견하셨나요? 지금 좌우충 같은 경우는 수국화죠? 예, 물이 불을 끄죠? 이기는 성질입니다. 게다가 또 어떻게 되나요? 지지에 왔을 때 음화죠? 오화도 채는 채와 달리 용은 둘 다 음입니다. 둘 다 음적인 오행이구나. 그리고 한쪽이 극하니까 이것도 충이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그 두 가지 법칙성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묘유충이죠. 금목이죠. 금의 성질, 쇠붙이, 도끼가 나무 자르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유금이 묘목을 극하는 성질인데 금금목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사주 분석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과 극을 아주 엄밀하게 나눠서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것도 뭐예요? 음적인 금이죠. 유금, 보석이라고 그랬죠. 또 묘목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음적인 나무죠. 음적인 목입니다. 음양이 같으면 이렇게 충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보면 다 그래요. 좌우충, 인신충, 묘유충, 사해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충미충하고 진술충은 이제 서로 극하는 관계가 아니죠. 같은 오행입니다. 같은 토오행입니다. 뭐 음양은 같죠. 음양은 또 양토끼리 그리고 또 음토끼리 음양은 같은데 또 같은 오행끼리 충한다 그래서 붕충이라 그럽니다. 또 친구충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오행 중에 이제 그 지지 중에 토오행은 어렵다 그랬죠. 이거 고수 10년, 20년 공부하신 분들도 지지에 토가 있을 때 특히나 월지에 이제 토가 있을 때 이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역수가 역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 그 사주 해석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이 토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도 마찬가지로 다른 충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미충이나 진술충 이런 것들은 해석할 때 약간 조금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충보다 고려가 더 필요하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묘유충이나 이런 좌우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효과, 충의 효과, 변화 변동의 효과라 그러죠, 합충이. 요런 게 아주 급격하게 어떤 충의 효과가 나타나고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연운에서 이렇게 좌우충, 묘유충이 왔을 때는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부정적인 어떤 사건, 사고 같은 그런 것들이 발현할 여지가 많은 사주구조의 경우에 그 효과가 그냥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토충 같은 경우는 붕충, 친구충,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조금 그 충의 효과가 좀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건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물론 다르긴 한데 어떤 그런 차이가 있다. 어떤 충의 변화 변동의 에너지의 어떤 급격한 어떤 발현 어떤 속도라든지 어떤 발현 빈도 이런 것들에서 좀 느리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 토오행의 특질 때문이기도 해요. 토오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2부에서 3부에서 약간 중재, 중용, 뭔가 이제 가만히 이제 약간 있으려면 약간 그런 어떤 중후한 성질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친구잖아요, 다들. 진토하고 술토 또 같은 오행이라 또 친구끼리 뭐 그렇게 뭐 싸울 필요 있냐, 요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약간 뭔가 파괴의 느낌, 뭔가 그런 느낌보다 이게 뭔가 서로를 한번 쳐주고, 나중에 계고 이런 것도 사실 배우실 텐데, 뭔가 그 각 토의 이제 지장간을 이제 뭐 꺼냈을 수 있다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 더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충돌 요런 느낌, 요런 어떤 해석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약간 서로의 지장간의 문을 열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토충, 붕충 같은 경우는 다른 충하고 약간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있다라는 거죠. 다른 충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자 분들께서는 이제 외울 거 또 나왔죠. 청간충, 청간합, 그리고 요 쌍들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호에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딱 한번 그려보시고 마주보는 것끼리 충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외우시면 되고, 굳이 요거 안 그려도 이제 서로 극하는 성질의 오행끼리, 그리고 또 음양이 같을 때 서로 이렇게 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충이라는 경우에 결국엔 어떤 오행 간의 어떤 서로 조화 내지는 어떤 분열, 충격, 충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사실 기반적인 이론은 점성술이나 이런 천문 그런 것들에서 많이 아마 차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관측 기술, 자연과학의 어떤 관측 기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현재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선인들께서 천문 현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로 이제 코드로 표현을 하고, 그 천문 현상의 어떤 코드로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합의되는 성질, 충하는 성질들을 이제 유추를 해서 아마 이렇게 이론으로 정립을 했는데, 지금 현대과학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약간 검증 불가능한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현대과학의 천문학의 어떤 지식을 만약에 적극 10분 활용해서 사조 명리학, 그리고 뭐 화도낙소의 어떤 이런 청간합, 청간충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아주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이제 이론을 창립한다고 했을 때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기존에 이제 선인들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에 따라서 나온 이 어떤 합충의 코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사주팔자 명리학이다라는 것들로 이제 사주 입문자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도 한번 2부에서 음양오행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딱 이미 나온 이론 가지고 운명을 분석하는 수준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동양 철학의 하나의 이론으로서 이해하는 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대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한 시점에서 뭔가 물질의 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양오행 이론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좀 더 발견하고 일해보겠다라는 건 약간 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충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구성 원리라든지 연구를 아마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궁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나중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알고 딱 요 정도 수준까지만 이해하시고 적용하고 실제로 운면 분석에 활용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지형을 볼까요? 일단 지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 서로 간의 이제 엇갈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충이나 형을 엄밀하게 이제 분석하지 않는 그런 이제 학파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충형을 해석할 때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나눠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형 같은 경우도 이제 삼형, 상형, 그리고 뭐 자형 이렇게 있는데 아태 운명교에서는 자형, 상형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해석하는데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 정도만 이제 보는데 이 삼형만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삼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운세 분석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특질, 성향, 진로적성 판단할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중률도 꽤 높아요. 삼형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삼형은 특별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태 운명교 이 두 가지는 뭐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정말 인간의 세부 현상, 사회, 심리 이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기 위한 어떤 양념 같은 도구로 쓰일 수는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아태 운명교는 이 삼형만 일단은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삼형 한번 볼까요? 예, 먼저 인사신 삼형이 있습니다. 인사신 삼형이 있죠. 그 다음에 축술미 삼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술미 삼형, 인사시 삼형 요것도 이제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그 이론을 보면 뭐 방압과 삼압의 어떤 그 에너지의 작용에 뭐 뒤틀림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한 어떤 형살이 발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설명하고 있는데 궁색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 다 구성 원리가 사실 이치 안 맞는 것들이 있고, 사실 아태 운명교에서 삼형 발생 구성 원리를 아태 운명교가 생각하는 구성 원리는 따로 이제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기존의 이론이 약간 이치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성 원리가 더 적합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인사신 삼형이 있고 이 축술미 삼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을 때도 형이 성립이 됩니다. 인신, 뭐 인사, 사신, 축술미도 마찬가지예요. 축술형, 술미형, 충미형. 물론 이건 충미충도 되죠. 그래서 결국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인신충이 되고요. 그래서 충형이 다 어느 정도 성질이 비슷한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충형을 비슷한 카테고리에 넣고 이해를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형이라는 게 약간 이게 뭐죠? 형벌할 때 형자죠. 형벌할 때 형살할 때 형자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무언가를 이제 가둬두는 어떤 그런 느낌, 뭔가 좀 구속하는 느낌, 어떤 그런 형벌의 느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주 분석할 때 형의 느낌을 조금 더 가미해서 분석하면 약간 좀 멋있는 분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주팔자에 축술미 형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축술미 형이 강한데 그 사주팔자의 어떤 격이라든지 여러모로 되게 좋아요. 그릇이 크고 뭐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사주팔자 되게 그릇이 크고 되게 구성도 좋고 되게 클래스가 높은 그런 어떤 사주팔자인데 근데 형이 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형권을 가진, 형권이라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있고 규율할 수 있고 특정 다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동에 제어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재권, 그런 것들의 어떤 역할을 하면 직업을 가지면 어울린다. 그래서 뭐 형이 제대로 잘 발달돼 있고
사주 구조가 좋고 운에서도 좋게 흘러갔을 때 뭐 군, 검, 경의 고위, 예, 간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검사, 쉽게 말하면 검사, 뭐 판사,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경찰,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법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잘 안 풀렸을 때, 운이 안 좋게 흘러갈 때, 불미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형이니까 뭐 감옥 간다, 아니면 뭐 감옥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축술미형도 마찬가지고 인사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형이라는 것도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개념을 들지 않고라도 인신충하면 뭐죠? 인신충하면 예,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죠. 이거 다 역마살이잖아요. 임목, 사화, 신금 다 역마살이기 때문에 특히나 역마충이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건강 측면 그런 것들도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에 임목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연운에서 뭐 기사년이 왔다고 쳐요. 사화도 왔어요. 사주팔자에 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운이 또 예를 들면 뭐 무신년이에요. 네, 무신대운이에요. 그러면 임목 어떻게 되죠? 사주팔자의 지지, 특히나 일지했을 때 인사형, 인사신 사명 세 개가 이렇게 발동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주팔자 간지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인사신 사명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사건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그 해당 연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합충형의 실전해석.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청간합, 청간충, 그리고 지지합, 지지충, 지지형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 사주팔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전 강의에서 사실 간단하게 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 보신 분들, 특히나 이제 기해년 10년 운세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합충형의 실전에선 기본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변화변동의 해석을 위한 어떤 기본 툴이 바로 합충이다. 그래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그거는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 그리고 심리 욕구의 변화, 그리고 주변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 다 이제 합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 있을 때 대운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랬을 때 연운이 딱 왔을 때 합충형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이렇게 지지에도 지지 자체 운을 이제 아무런 운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팔자 자체 합을 하죠. 인호 뭐죠? 인목 오화 외우셨나요? 인호 술이죠. 인호술 삼합이죠. 네, 인호술 삼합해서 뭐가 형성이 되죠? 예, 화의 기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인목 오화는 원래 불의 기운이었고 인목까지 불의 기운이 강해진다. 인호 반삼합을 통해서. 근데 여기 또 미토 있죠. 미토 오화랑 합하죠. 오미 합이죠. 무슨 합이죠 이게? 방합이었죠. 사오미 방합이었죠. 그래서 오미 합을 한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가 뭔가 합이 되면 불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그 미토가 월지했을 때는 뭐라 그랬죠? 화의 기운이 강한 토라 그랬죠. 그래서 약간 지지가 뜨거워진다. 다 특정 이제 운이 왔을 때 더욱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은 볼까요?
일단 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어떤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뭐 여자라고 했을 때, 여자 사주예요. 그래서 기토일간인 여자분, 사주에 간목이 하나 있었다라고 했을 때, 기해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렇게 간목하고 잘 이제 합을 하고 있었는데 기해년이 오면서 간목하고 기토가 또 운하고 합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합충을 이제 그 합충을 가지고 남자운 또는 여자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간목이 남자죠. 이제 관성, 이제 다음 편은 십성인데, 십성까지 강의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모르시는 분들도 기토인 여자분은 간목이 남자다. 그래서 남자랑 잘 합을 해서 갑기 합을 해서 잘 사귀고 있었는데, 기토 2019년에 기토 다른 여자 와가지고 자기 남자랑 바람날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이제 최대한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 이게 어떤 남자 운의 측면에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운의 측면에서도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여자 입장에서는 직장이죠. 그래서 직장하고 잘 합을 하고 있었는데 기토가 와서 이제 합을 했다. 얘도 이제 서로 간목을 취하려고 한다. 직장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눠지는 느낌?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눠지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운이서 기회가 안 왔다고 하고 이 간목을 건드리지 않아도 갑기합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간지지가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서 이게 합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불화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주 구조 같은 경우는 다른데 목의 기운이 전혀 없다, 천간에 간목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기토가 와서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썩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기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은, 남자운, 뭐 이런 것들, 취업운, 직장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으로 인해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간무충에 의한 해석, 한번 건강 쪽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오행은 다 건강에, 특정 건강 또는 특정 육체에 어떤 배정이 된다고 했죠. 제 2부, 3부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2부, 3부 한번 다시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는 토죠. 뭐라 그랬죠? 토에 해당하는 건강이 뭐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비장, 위장 이런 것들, 피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구조, 지금 무토가 다른 데 무토가 없어요. 여기에 무토 하나 있다. 뭐 다른 데 무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구조만 봤을 때 지금 옆에는 다 불의 기운이 엄청 강하죠. 그리고 밑에는 또 신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무토는 토생금이죠. 토생금입니다. 기운이 일정 부분 빠지죠. 게다가 또 불의 기운, 엄청난 불의 기운이 또 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 이거 뭐 생 받으면 뭐 무토 이거 좋은 거 아니냐, 힘이 강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제 음양오행 편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생극지와 설명드리면서 X가 많으면 A가 많으면 B가 X 된다. 이런 어떤 강의, 그런 어떤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생을 너무 많이 받아도 생을 받는 쪽에서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다 토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정사기둥 같은 경우는 뭐 병호, 임자, 그리고 경신, 뭐 요런 기둥과 함께 아주 60가지 중에 아주 강한 기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상당히 강한, 엄청나게 강한 기둥인데, 또 병화, 또 태양이죠. 그냥 불의 기운이 아주 그냥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무토 하나 이렇게 생하고 있고, 또 신금에 의해서 또 기운도 빠지기 때문에 뭐 그나마 이게 양토라서 조금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토가 아니라 무토라서 조금 괜찮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는데 운에서 갑원년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갑무충이 되죠? 무토 안 그래도 힘든데 충 한 대 더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운이 갑원년에 갑목운이 와서 충 한 번 더 때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목극토로 봐도 됩니다. 갑무충이 아니라 그냥 목이 와서 그냥 토 때렸다, 극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사실 갑무충이라고 발음하고 그렇게 이해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갑무충이다. 왜냐면 무토도 양토이기 때문에 이 갑목 이놈이 와서 나 때렸네 하면서 무토도 뭔가 발끈할 수 있는 거죠. 작용 반작용 법칙 설명드렸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면서 얘도 이제 무토도 이제 대들면서 기운이 또 빠지는 거죠. 신금으로 빠지고 엄청난 불의 기운이 무토 생하면서 무토 부담스럽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토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장, 위장 쪽의 건강, 또 피부 이런 쪽에 이런 구조는 특정 운이 왔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해묘미, 삼합에 의한 해석을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재물은 측면에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면 경금 입장에서 묘목, 재성이죠? 그래서 십성편을 보시면 더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돈입니다. 재물 쉽게 생각하면 돈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기해년이 왔다라고 했을 때 해묘미 삼합되죠. 해묘미 삼합이 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묘미, 해미 반합, 반삼합, 해미 반삼합, 또 묘목이 있기 때문에 해묘미 삼합이 됩니다. 게다가 또 진토도 있죠. 그래서 묘진목이죠. 뭐죠? 인묘진, 방합이죠. 반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다 목의 기운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물의 기운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토, 토, 인성의 진토, 부동산이 다 현금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또 그런 식으로 해묘미 삼합이 발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특히나 또 목의 기운이 사주 구성에서 이제 재성일 때, 재물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여자운 이런 것들도 이제 여자운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제 여자운은 이런 사주 구조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묘유충에 의한 해석. 건강, 교통사고죠. 예, 묘유충. 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급속도로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충이 묘유충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사주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묘유충이 있는 사주는 고려를 해야 돼요. 특정 운이 어떤 운이 오냐에 따라서 급격한 사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다른 충보다 높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유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유금이 묘목 치죠. 금금목입니다. 게다가 음양이 같기 때문에 묘유충입니다. 그런데 정유년이 왔어요. 유금이 뭐야죠? 또 치죠. 묘목을 또 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또 같은 음양이기 때문에 묘유충이 되잖아요. 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묘목도 이렇게 싸웁니다. 결국엔 누가 이기나요? 예, 유금이 안 그래도 약간 우세했는데 같은 음양이 같아서 충이라고 할지라도 유금이 어느 정도 우세했는데 또 유금이 와서 쳐버리니까, 특히나 또 위치가 일지예요. 일지는 뭐죠? 일지는 건강하고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충이 일지는 건강충, 그리고 월지는 직업하고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지의 충이 발생할 때, 그래서 직업, 진로라고 관련이 높아요. 그래서 이 월지충은 긍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승진, 아니면 합격 이런 것하고도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월지충은
약간 조금 또 그 일지충, 월지충 다 강력한 충이긴 한데 약간 월지충은 그래도 뭐 사주 구조가 어느 정도 괜찮다 했을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 운동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일지충도 뭐 건강하고도 연관이 돼 있긴 하지만 뭐 직업, 진로 뭐 그런 거하고도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지충도 긍정적으로 이제 발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묘유충, 그 다른 간지에 묘목이 전혀 없거나 묘목을 도와주는 오행이 없거나 그런 상태에서 운에서 또 이렇게 왔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묘에 해당하는 어떤 건강질환 이런 것들 뭐 간, 담, 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묘목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술미형, 오술, 오미합, 사술 기문에 의한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개수일간이죠. 이분이 이제 남자라고 했을 때 지지에 사화가 있죠. 그리고 술미형이 있습니다. 네, 술미형이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나요? 여기 3위, 4옴이 방합이 있죠. 5화 빠졌으니까 반합이죠. 어쨌든 그래도 제가 하나 빠져도 된다 그랬죠. 합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원년이 왔어요. 네, 갑원년이 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5화가 오술, 인옷을 반삼합하죠. 그러면 인옷을 화죠. 화의 기운이 세진다 그랬죠. 게다가 또 5화랑 미토도 합하죠. 무슨 합이죠? 예, 사옴이 방합인데 4화 빠져도 반합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게다가 여기 또 4화 있으니까 사옴이 방합인데 미토 없어도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 다 사옴이 있기 때문에 방합도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목은 없지만 어쨌든 오술 삼합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주 같은 경우는 갑오년 오면서 오술화, 오미화, 삼이화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이 다 불바다가 돼버리죠. 불이라는 거는 이 사주 일간에게 뭐죠? 재성, 수국하니까 재성입니다. 돈이라는 거죠. 돈이고 또 남자 입장에서는 뭐죠? 여자입니다. 재성이 이제 돈하고 여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돈 좀 들어온다 현금 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가는 것까지 고려하려면 또 이제 고려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발현하면 돈 좀 들어온다 돈 좀 만질 수 있겠다 물론 그 나중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자 측면에서 보면 여자가 주변에 많아질 수 있다 또는 여자와 만날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그것이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 또는 여자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사화하고 술토하고 사술 귀문이 걸리죠. 제가 신사는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텐데 귀문관살은 뭐 계속 이전 강의에서 잘 설명을 드렸죠. 귀문관살. 약간 예민성 뭐 이런 직감력 이런 걸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귀문관살이라는 거는 약간 신경 쓰임 이런 것들 스트레스 받는 어떤 그 신경거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성하고 재성 여자 때문에 뭔가 그 고민거리 생길 수 있는 것들 예민하게 고민하고 이런 것들 생길 거리가 잠재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술 귀문되면서 술미형이죠. 이 술미형이 뭐죠? 형이죠. 형이 뭐예요? 형벌할 때 형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 여러 가지 여자 문제로 이제 구속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뭐 정말 안 좋게 흘러갈 때는 뭔가 이제 뭐 감옥에 가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고려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고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화 하나 옴으로 인해서 사주 구조가 막 흔들리고 막 사술합 뭐 사술기문 뭐 사오미 합 뭐 이렇게 막 합이 막 발동되면서 막 갑자기 불의 기운이 커지고 뭐 재물의 기운이 커지고
여자의 기운이 커지면서 그게 이제 형사라고도 또 막 이렇게 사술 걸리고 또 술미형 또 발동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게 여자 또는 재물이다라고 측면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발현이 됐다라고 이제 그 뭐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결과나 이런 것들 모르고 이 사주 가지고 반드시 그런 어떤 여자 문제 발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주팔자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라는 그런 강의에서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사주팔자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1부에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사주팔자는 그냥 코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잠재성을 동시에 가진 코드일 뿐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예측한다고 100%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약간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어떤 걸 믿을지는 건 여러분들의 건 자유지만 이제 아태 운명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사주를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은 사주예요. 술미형도 사실 이런 형살이 이제 사주에 있을 때 이거 긍정적으로 발현하면 굉장히 되게 막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하고 연관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술미형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뭐죠? 묘수래미 뭐죠? 천문성이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금기운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의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사주예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사주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혼자서 공부해보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오늘 나온 것 중에 그 기본적인 천간, 지지, 합충, 형, 요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천간, 지지, 합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오행들이 생성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변하려고 하는지 기존 오행들이 그런 것들 성질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합충 형대는 이제 간지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 이제 제가 뭐 서두나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성 원리까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 원리를 제대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 구성 원리 자체가 몇천 년 전에 사실 그 성립이 되고 구축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천문학의 어떤 그 자연과학 수준의 기대어서 지금 예전에 구성 원리를 봤을 때 파헤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치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보자 입문자 분들께서는 일단은 그냥 현상 합충이 이런 거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 그런 어떤 코드의 어떤 법칙만 패턴만 이해하시고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주팔자 분석할 때 쓰일 수 있는지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합충형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뭐 많이 나왔죠. 뭐 천간합, 천간충 뭐 이런 것들 지지합, 지지충 그리고 형까지 이런 어떤 코드들 다 일단은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합충은 변화 변동이다. 그리고 우리 사주 기본 운세 변화 분석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합충으로 인해서 사주의 기본을 분석할 수 있다. 뭐 운세 변화 분석할 때도 뭐 당연히 합충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양오행이 기본적으로 사주팔자의 50% 이상이다. 특히나 이제 음양오행의 생극제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합충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해드릴 십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랑 이제 합충 십성 이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제가 다음 강의는 조금 늦게 이제 업로드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생극제화 2부, 3부, 4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오늘 제 4부 이제 합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게 또
재밌게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좀 4부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트용 명교 교주 신하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